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이데일리 맵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오현진 전문가가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IT 대형주입니다. 하반기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자, 하반기에는 반도체 업황이 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역시 IT 대형주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아직 끝나진 않아서 뭐 이렇게 네. 드라마틱한 개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상반기에는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기저효과라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대표적인 IT 대형주라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두 종목들의 2분기 실적은 괜찮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거의 올라오지 못했었던 그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IT 대형주는 메모리 반도체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DXI 지수입니다. 이 DXI 지수가 꾸준하게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또 빠르게 좀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번에 나타난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이 뭐 일시적이라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중국 화웨이가 메모리 반도체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나타난 영향이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뭐 이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그동안 모바일 D램이라든지 낸드라든지 이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이 조금 이제 깊게 진행됐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세적인 반등을 하지 않아도 바닥만 확인했다라는 기조가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충분히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모바일 D램 판매량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도 그 5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각 이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조금 중저가 폰, 고급 폰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격을 낮춰 출시하면서 박리담회를 좀 취하려는 이런 전략을 취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모바일 D램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그 2억 6천만 대 출하량 기록하면서 점유율 21%로 1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역시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체크할 부분이 4차 산업인데요. 이 4차 산업 향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4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것,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5G,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드론 이런 것들에는 모두 다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분야는 없고요. 이 4차 산업으로 인해서 기존의 반도체가 적용됐었던 분야에는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반도체가 적용되지 않았었던 분야에는 새롭게 반도체가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4차 산업의 성장과 반도체 시장은 이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만 아니었으면 이 4차 산업 투자가 더 빨라졌을 텐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늦어진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연말이든 내년 초든 이 4차 산업 관련된 투자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반도체 관련주, 특히 IT 대형주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이 아주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동행하지 못했다는 점, 그런 점들이 있는데 역시 4월부터 그 반도체 업황을 보여주는 DXI 지수가 계속 하락해왔던 것, 이런 것들이 조금 업황에 대한 불투명성, 그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아왔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 DXI 지수가 다시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은 어떤 업종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오현진 전문가가 꼽은 피해야 할 섹터는 손해보험 업종입니다. 보험 손해율 개선은 아직이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자, 역시 손해보험 입장에서는 보험 손해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개선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일시적으로 개선이 되긴 했는데요. 이게 네. 이제 연속적인 개선은 아니기 때문에 뭐 투자 관점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손해보험률이 이제 조금 개선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외출 수요가 좀 줄어들었죠. 그리고 손해보험 업체들이 가장 이제 주력하는 상품이 자동차 보험입니다. 그래서 필수 보험이고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이제 가장 시장도 큰 그 시장이 바로 이제 자동차 보험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동차 사고율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크게 줄었죠. 8월 이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최대 10%포인트 개선된 85%를 기록을 했습니다. 원래 8월 같은 경우에는 손해율이 굉장히 안 좋아요. 휴가철이고 차량 이동도 많기 때문에 사고도 많고 그만큼 보험금도 많이 나가는 달인데 이번 8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특수를 일부 손해보험 업체가 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8월 자동차 손해율은 보험 손해율은 85%로 적정 손해율로 여겨지는 78%는 여전히 7%포인트 정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번에 나타난 자동차 손해보험률 개선은 어쨌든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려 요인들이 좀 많은데 그 태풍 영향에 따른 재해보험금 지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 바비 그리고 마이삭, 하이성까지 3개의 태풍이 연속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그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 현황을 보면 매년 지급금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이 재해보험금 지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손해보험 업체에 계속해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셔야겠고요. 가장 크게 이제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뭐 은행주, 보험주를 수혜주로 꼽고 금리가 내려가면 뭐 피해를 본다 이렇게 이제 뽑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돼요. 뭔가 보험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험금을 금리 연동된 상품에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길이니까요. 원금을 보전하고.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런 초저금리 환경 그리고 굉장히 장기간 이런 초저금리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받아도 금리 상품에 운영했을 때 수익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초적인 보험사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손해보험사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상품을 좀 다변화하려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금리 상품을 벗어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존의 금리 상품을 대체할 만한 이렇다 할 투자 수단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뚜렷하게 찾기 전까지는 손해보험 업체가 수혜적인 반등을 보여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손해보험 업계로서는 역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어떻게 개선되느냐가 중요한데 손해율이 낮아야 이제 좋은 것이죠. 근데 적정 손해율이 78%인데 현재 85%까지 개선되긴 했습니다만 아직 적정 손해를 못 미치고 있다. 이런 점들이 부담이고 또 태풍 영향에 따른 재해보험금 증가, 또 초저금리 기조 장기화 이런 것들이 손해보험 업계는 계속해서 역시 좀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겠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IT 대형 섹터 내에서 SK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투자 모멘텀의 가장 큰 부분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거의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이고요. 이 반도체 업황 둔화와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이게 이제 SK하이닉스의 가장 큰 악재였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뭐 소폭이라도 반등을 어쨌든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제 D램 가격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다 벗겨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코로나19 환경에도 불구하고 뭐 원격 의료, 뭐 원격 회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있기 때문에 서버 D램에 대한 수요는 받쳐줍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고 해도 다른 시클리컬 업종보다는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그 IT 관련된 메모리 분야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도 확대가 됩니다. 이 4차 산업에서 고성장을 보일 분야는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연산이라든지 이런 제어를 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보다 업황에 대한 방어력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4배 이상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은 SK하이닉스가 비메모리 시장에서는 약자예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크게 이제 뭐 이름을 떨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데 이런 부분을 SK하이닉스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투자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비메모리 반도체 모멘텀도 더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미국이 이제 중국 반도체 업체의 제재를 강화하면서 반사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IT 기술을 중심으로 한 그 기술 굴기 이걸 통해서 세계 시장이 좀 패권을 잡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고 미국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IT 기업을 계속 제재하려고 해요. 최근에 나오는 이슈를 보시면 중국의 최대 반도체 생산기 업체이죠.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재가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국내에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이제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이런 그 반도체, IT, 패권 경쟁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부각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부분은 차트 한번 볼 텐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급락 이후에 반등을 했지만 주가는 그 이후에 거의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85,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했고요. 최근엔 오히려 급락했다가 저가 매수가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고 8만 원대를 돌파하는 시기가 되면 기술적으로 약간의 그 이중 바닥 패턴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 하락 출발해서 이제 조정 나오게 되면 더 좋은 매수 기회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87,000원 정도로 그리고 손절가는 한 75,000원 정도 잡고 좀 중기 이상으로 여유 있게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가격 매력이 있는 SK하이닉스 업황 개선 전망까지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좀 목표를 갖고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상승 예상 업종은 IT 대형주, 하락 예상 업종은 손해보험 관련주였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현진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